옛날 황정승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였지요. 그들 중에서 딸이 아주 영특하고 재주가 비상하였답니다. 황정승은 이런 딸을 무척 아끼고 귀여워하였습니다. 딸이 15살 되던 어느 날이었지요. 황정승은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딸의 방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방을 둘러보다 벽에 해괴한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이 많으면 두 허리가 딱 붙고 뜻이 있으면 두 다리가 딱 벌려진다. 아니, 어린 딸이 이런 음란한 내용의 글을 붙여놓다니 그는 깜짝 놀랐지요. 황정승은 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어린 여자애가 이런 음란한 글귀로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구나. 황정승은 집안의 수치인 딸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아들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는 음녀인 여동생을 이대로 두면 가문이 수치고 위험하니 없애버리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망설이기는 했으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다며 보름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녁녘에 여동생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의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내 친구가 배를 갖고 와서 옷을 한 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해줄 수 있니? 오라버니 그거라면 한 사나흘 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옷 한 벌 부탁하마. 그러자 여동생은 옷 치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내 치수에 맞게 만들면 될 것이야. 셋째 아들은 사흘 후 옷이 다 만들어지자 옷을 친구에게 주는 대신 여동생에게 입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친구 옷을 여자인 제가 어떻게 입어요? 여동생은 몇 번 거절하였지만 오빠가 강권하자 결국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보니 잘생긴 호걸라마 같았습니다. 우와, 옷을 이렇게 입으니 내 동생 정말 멋지구나. 셋째 아들은 웃으며 감탄을 하였답니다. 내가 여자라 이제까지 거리 구경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니 그 옷 입고 저녁에 거리 구경 가자. 셋째 아들은 여동생과 함께 거리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아들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여동생에게 말하였답니다. 외동딸은 그제야 아버지가 방에 붙어있던 글귀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외동딸은 다급하게 오라버니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 글귀는 가위를 보고 쓴 글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위로 천을 자를 때 가위의 두 허리가 딱 붙어져야 하나의 천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것을 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지만 때는 늦어 있었지요. 이 말을 들은 셋째 아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여동생을 죽이는 대신 도망치도록 하였습니다. 여동생이 멀리 도망을 가도록 한 셋째 아들은 황정승과 형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제가 오늘 밤 동생을 강변으로 데리고 가 밀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황정승은 한숨을 쉬면서 알았다고 하였지요. 한편 남자 옷을 입은 외동딸은 방향도 제대로 모르는 채 밤새도록 도망을 쳤지요. 외동딸은 날이 밝자 어느 동네 우물가에서 머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녀는 머슴에게 아침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머슴은 한참 동안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가장 큰 집을 가리켰지요. 저기 큰 집이 김대감님 집인데 그리로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요. 남복을 입은 외동딸은 김대감 댁에 가서 정중하게 지나가는 과객인데 신세 좀 지겠다고 하였지요. 김대감 댁 사람들은 아침 일찍 잘생기고 귀한 티가 나는 남아가 찾아왔다며 모두 놀랐습니다. 대감이 이름을 물어보자 외동딸은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가명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었던 외동딸은 김대감 댁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남아를 집안에 며칠 두고 살펴보니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 것이 인재였습니다. 김대감 댁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외동딸이 집에 머물며 자기 아들과 함께 지내주기를 바랐습니다. 덕분에 외동딸은 김대감 댁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 김대감 댁에 머문 지 1년 정도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대감 댁 마님이 외동딸을 오래 보니 아무래도 남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도 곱고 행동거지도 여성스러워 아무리 봐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과 마님이 외동딸을 불러 정말 남자냐고 캐묻자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속인 것을 사죄하고 자신이 여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오히려 기뻐하며 외동딸에게 자기 아들과 혼인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외동딸은 마침내 김대감 댁 아들과 혼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외동딸의 신랑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상경할 때였습니다. 외동딸은 신랑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며 가는 길에 황대감 댁에 들러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랑은 물어물어 황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황대감 댁에는 황정승과 위의 두 아들은 이미 죽고 셋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랑에게서 편지를 받은 셋째 아들은 깜짝 놀라며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라고 하니 셋째 아들은 그의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지요. 그리고는 신랑에게 그간의 사연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매형인 셋째 아들의 얘기를 듣자 그제야 신랑은 아내의 진짜 성이 황씨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랑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외동딸도 신랑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은 친정으로 돌아와 오라버니를 만나 회포를 풀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